외국 정상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쿵! 하고 울리는 우렁찬 포성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예포 발사인데요. 근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왜 항상 21발일까요? 맞아요. 딱 떨어지는 숫자도 아니고 뭔가 좀 애매한 숫자 21이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예우를 상징하는 약속이 됐단 말이죠. 오늘 이 숫자 뒤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아주 오래전으로, 그러니까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바로 대영제국의 막강한 해군이 바다를 지배하던 그 시절로 말이죠. 네,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장엄한 의전의 시작은 궁궐이나 전쟁터가 아니었어요. 바로 17세기 나무로 만든 배와 화약이 전부였던 거친 바다 위에서 생겨난 아주 실용적인 관습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 숫자는 바로 7입니다. 왜 7이냐? 당시 영국 군함에 실려있던 함포수가 보통 7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포를 쏜다고 하면 그냥 배에 있는 함포수에 맞춰서 7발을 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기준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점은요. 이 함포를 쏘는 행위가 공격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정반대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배에는 포 다 썼습니다. 이제 우린 비무장 상태예요. 당신과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바로 이런 평화의 신호이자 존중의 표시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당시의 기술적인 차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바로 화약인데요. 그때 배에서 쓰던 화약은 바다의 습기 때문에 성능이 꽤 불안정했어요. 하지만 육지에서는 훨씬 더 안정적인 화약을 창고에 대량으로 보관할 수 있었죠.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자, 드디어 비밀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화약이 넉넉했던 육지 요새에서는 이런 관습이 생겨요. 바다에서 배가 우리에게 한 발로 경의를 표하면 우리는 세 발로 화답해서 더 큰 존중을 보여주자. 그래서요, 배가 7발을 쏘면 육지에서는 그 3배인 21발을 쏘아주었던 겁니다. 7 곱하기 3은 21. 이게 바로 오늘날 21발 예포의 기원이 된 존중의 수학인 셈이죠. 이렇게 시작된 관습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단순한 전통을 넘어서게 됩니다. 전 세계가 알아듣는 아주 정교하고 복잡한 존중의 언어로 발전하게 된 거죠. 한번 보세요. 예포를 몇 발 쏘느냐가 그 사람의 지위를 말해주는 명확한 신호가 된 겁니다. 국가 원수,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왕에게는 최대치인 21발, 총리급은 2발 적은 19발, 장관이나 대장은 17발, 이런 식으로 2발씩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말하자면 포성 소리만 들어도 아, 지금 오시는 분이 어느 정도 급이구나 하고 모두가 알 수 있는 일종의 암호였던 거예요. 이 시스템은 로열 살루트나 프레지덴셜 살루트라고 불리면서 국제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았어요. 이걸 처음 시작했던 대영제국은 이걸 아주 유용하게 써먹었죠. 심지어 인도 왕자들의 서열을 이 예포 발사 횟수로 정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참고로 당시 영국 국왕 겸 인도 황제는 무려 101발의 예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예포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 외교와 권력의 도구가 된 거죠. 그럼 이런 오래된 관습이 최첨단 시대인 오늘날에도 왜 여전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걸까요? 그건 이게 그냥 시끄럽기만 한 행사가 아니라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의전은 곧 국가 경쟁력이다 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딱 맞는 말 같아요. 이건 단순한 예의 범절을 넘어서 한 나라의 품격과 힘을 보여주는 전략적인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핵심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아주 사소하고 세심한 배려에 있습니다. 이 의전의 힘을 보여주는 아주 기가 막힌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993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이야기예요. 당시 우리나라 의전팀이 미리 조사를 해서 클린턴 대통령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지 알아냈어요. 그리고 그가 청와대에서 수영을 즐기는 동안 스피커로 그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들을 틀어준 겁니다. 정말 작은 배려잖아요. 그런데 이게 클린턴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감동을 줬다고 해요. 훗날 자신의 회고록에 한국의 그 유명한 환대라며 극찬을 남겼을 정도니까요. 이게 바로 의전의 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군인 장례식 같은 곳에서 조총을 쏘는 장면 보신 적 있죠? 그럼 이것도 21발 예포랑 같은 걸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21발 예포는 건살루트, 즉 대포로 쏘는 거고요. 군인 장례식의 조총은 3볼리살루트라고 해서 소총으로 3번 일제 사격을 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무기도 그 목적도 완전히 달라요. 장례식의 조총은 먼저 간 전우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 인사이자 최고의 명예를 표하는 의식인 거죠. 한 외국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분은 21발 예포라고 표현했지만 아마 군인 장례식의 조총의식을 말하는 거겠죠? 그 감정의 무게가 그대로 느껴지지 않나요? 유가족들에게 그 총성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닐 겁니다. 나라가 사랑하는 가족의 헌신을 기억하고 최고의 예우로 마지막 길을 배웅해준다는 살아있는 증표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수백 년의 역사를 거쳐온 이 예포라는 전통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21발의 예포는 그냥 시끄러운 소음이 아닙니다. 내 무기를 비어서 평화를 약속하는 신뢰의 상징이고요.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극진한 존중의 표현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게 말 한마디 통하지 않아도 전 세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메시지로 주고받고 화상으로 얼굴을 보는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포성이라는 가장 오래된 방식으로 평화와 존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런 상징들의 가치는 앞으로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요?